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역발상 투자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접근 방법입니다. 지표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달 19개 업종 69개 섹터의 지표와 주가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고요. 관심 섹터라고 하는 것은 매수에 대한 관점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표와 주가가 모두 부진해서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달 선정된 역발상 섹터는 총 4개입니다. 하나가 이제 해외 건설, 다시 말하면 대형 건설사들,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합성 수지 관련된 섹터가 뽑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길잡이 차트를 잠시 말씀드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들 주요 섹터의 지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2년 평균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 평균의 지표 대비해서 현재의 이 섹터의 지표가 부진한 기업들을 뽑아내는 것이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뽑힌 역발상 섹터의 기업을 뽑아보면 총 10개를 뽑았는데요. 해외 건설 관련해서는 GS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정유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과 SO일이 뽑혔고요. 합성 수지 관련해서는 LG화학, 대한유와 롯데케미칼이 뽑혔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 10개 기업 가운데 이번 달에는 GS건설과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 두 개의 기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을 보시면 지난 10년의 주가 추이인데요. 지금의 주가는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금단 신도시의 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PER은 3.6배, PBR은 0.25배, 시가 배당률은 9%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시가 배당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실적을 보면, 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영업이익이 7,500억, 6,400억, 5,500억 해서 전체적으로 1,000억씩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원래 예상되는 것은 4,000억이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것인데, 이번에 그 인천 검단 신도시의 그 붕괴 사고 관련된 부분이 한 5,500억 정도가 이제 이번 분기에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이 아마 78억이 아니라 한 마이너스 3천억 이상의 아마 영업 적자가 발생하면서 원래 실적이 지금 기대치보다 좀 더 낮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은 GS건설 쪽의 이 2분기 관련된 부분들은 검단 신도시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5,500억 정도를 손실 비용 처리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번 2분기의 실적이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600억 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고민은 뭐냐 하면 전체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 행정처분 또 발표가 8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GS건설의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GS건설의 지난 20년의 주가입니다. 20년의 주가를 보면 최근의 주가는 지난 20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최저점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건설 주요 지표를 보기 전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의 증가는 착공의 증가, 그 다음에 분양가 입주의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2022년 3분기까지는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착공의 부진, 분양의 부진, 그 다음에 입주의 부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착공과 분양이 부진하니까 결국 이는 매출, 그러니까 건설사의 매출 인식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의 우려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2022년 4분기 이후에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 역시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 국내 건설 수주액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건설 수주액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택 인허가 지표 보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인허가는 2022년 4분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미분양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시기입니다. 착공은 이미 2022년 들어와서부터 그때부터 부진했고요. 이 부진이 지금 1년 반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의 부진은 결국 건설사의 실적의 부진으로 이어진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금리는 3.5%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겠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꾸준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8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좀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이 이제 사우디 쪽에 대규모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롯데케미칼을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마찬가지 10년의 주가이고요. 주가를 보시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보면 2021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그 부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조 5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60배, 그 다음에 PBR은 0.4배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PER은 큰 의미가 없고요. 시가 배당률은 2% 정도 됩니다.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굉장히 좋았고요. 1.5천억의 영업이익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큰 폭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가 올 1분기까지 이어졌고요. 올 2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추이는 4월, 5월 지표는 괜찮았는데 5월 지나서 6월부터 또 다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2분기가 소폭 흑자가 되거나 또는 소폭 적자로 기대보다는 실적이 좀 못 미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이 적자의 폭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기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회복의 폭이 기대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를 리뷰하기 앞서서 정유화학의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유사들이 주로 그죠, 원유를 도입해 옵니다. 도입해 오면 그들이 이제 정제 설비를 통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펑크시유 등을 뽑아내죠. 이러한 제품들, 석유 제품들의 평균 가격에서 도입한 원유 가격을 빼주면 이게 정제 마진이 되는 것이고요. 정유사가 만드는 또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나프타, 납사 같은 얘기고요. 그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나프타부터 이제 석유화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서 NCC들이 그죠? 기본적인 기초유분을 뽑아내게 되는데 NCC의 N이라는 것은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해서 나프타를 이제 분해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기초 유분을 만들고 만들어진 기초 유분을 가지고 또 정밀화학 기업들이 다양한 그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건모석유라든가 롯데정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코록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NCC는 기초 유분을 만들면서 또 하나 합성 수지 제품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NCC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기초 유분과 그리고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 수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NCC의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NCC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나프타 가격인데 최근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에틸렌과 나프타 스프레드를 보면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에틸렌 가격도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NCC의 가장 중요한 합성수지 제품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인데 보시면 저점을 보시면 2022년 말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고 원래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번 6월달 들어와서 다시 또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에서 봤을 때는 회복의 방향인데 기대치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수요 관점에서 잠깐 보면 NCC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의 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입량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부진했고요. 2023년 들어와서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작하면서 그 석유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의 부진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입량을 추이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대비해서 이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큰 시각, 긴 시각에서 보면 지난 20년 동안의 NCC의 사이클입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2016년 이후로 보면 2017년 전부터 이제 하락했고 다시 코로나 시기에 상승했고 다시 부진의 저점을 찍은 것이 2022년 말이고요.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의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좀 긴 호흡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NCC들의 이 부진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원칙은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발성 관점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그죠? 계속 저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이제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칙 3은 이 원칙 1과 2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